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건 조사 분야 중 가장 난이도가 높고 조사 과정에서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지는 유형의 사건에 해당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다시 말해서 자살을 선택한 노동자에 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행위가 업무적 이유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산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산재 승인받은 사례 설명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자료로 주요 쟁점들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잘 찾아서 보시면 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 산재 사건의 경우 우선 유족이 생각하는 사망의 원인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주장사항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소송 자료를 준비하듯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단에 접수된 후 공단에서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2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지사마다 그리고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처리 속도는 한 2개월 이상은 지사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사업장의 해당 사실관계들에 대한 확인 작업, 그리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망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소요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조사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보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판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통상 한 1개월 정도만 지나면 다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정신과 상병에 해당하는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판정위원회마다 정신과 판정위원 회의 일자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통상 월 1, 2회 회의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서 사건이 밀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 측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검토할 때 조사된 내용을 읽어보면 업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과연 어떤 기준들을 통해서 업무가 원인이 된 사망사건으로 판단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준비한다면 성공률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주요 맥락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고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수행 중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업무에 대한 회사의 요구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직무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직무 활동한 것에 대한 노력과 보상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소속 회사의 직업적 불안정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 직장 동료와 상사 그리고 조직이 고인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있는지 또는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마찰이 다발하고 있는 유형인지에 대한 조사, 업무 긴장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 유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 등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위원이 심사하는 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한다는 점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고 발생 직전 상황 등에 대한 부분도 아주 세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해 행위의 경우 유서, 일기, 메모, 그리고 휴대폰 각종 기록, 경찰 조사 내용 등 사망 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사망하기 직전 주변인과의 소통과 관계의 흔적들을 통해서 사망 전 고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살 사건의 경우 사망 전 최소 6개월 정도 고인의 행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고인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조사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하는 점 또한 잘 알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산재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 전 주요 행적을 심리 변화까지 심도 깊게 조사해야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산재 사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산재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인의 심리 변화를 한눈에 보이도록 글로 정리하고 도표로 보여지도록 설명하고 있을 때 비록 고인은 사망했지만 고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판정위원들이 설명 들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자살 산재 사건의 재조사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비록 고인은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에 미쳐 말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셔야 하는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절실히 느끼면서 오늘의 주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